세희님한테는 모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영님은 차가운 이미지도 좀 있지 않아요? 약간 차도남, 꽃미남 네. 약간 이런. 저 전혀 차갑지 않아요. 저 되게 따뜻한. 신영님은 모델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았어, 가보자고. 해보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전문가들의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쏙쏙 뽑아먹기 위해 판에 박힌 편견과 고정관념을 싫어하는 MG 대표 라이프 플러스 라플리클리의 이신혁. 황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지금 너무 덥고 여름 휴가 시즌이고 바캉스에도 계절이잖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 하면 또 뭐죠? 드라이브잖아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막 달리는 것만큼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면허 있으세요? 저는 면허 있습니다. 저는 아직 면허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그렇구나. 드라이브의 즐거움은 모르지만 그건 알아요. 친구 차의 옆자리에서 즐기는 드라이브의 쾌감은 알아요. 그게 최고죠. 그게 정말 최고예요. 책임 없는 쾌락으로 아. 정말 차창밖을 딱 보면서 음악 틀어주면서 이렇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의 선생님은 이 멋진 스포츠카, 슈퍼카를 모시면서 항상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일상이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그리고? 로망을 매일매일 실현하시는 걸까요? 독보적인 레이싱 경력과 더불어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으로 대한민국 수많은 차덕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덕업일치의 최강자 카레이서 강병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카레이서로 활동하면서 또 이 고성능 자동차, 재밌는 자동차들을 리뷰하는 스테이션B의 대표 강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선생님 사실 저는 슈퍼카라는 말만 들어 와 슈퍼카 이렇게만 알지 사실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네. 혹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슈퍼카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슈퍼카라는 게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오랫동안 사람들이 대충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갖추면 뭔가 그냥 스포츠카보다 더 상위에 있는 슈퍼카다라고 이제 좀 분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초기에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그 시간이 있죠. 네.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짧은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보통 그 시간이 4초 안에 100km까지 올라가면 뭐 슈퍼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썼던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어가느냐. 네, 보통 차들은 뭐 한 200km 달려도 빨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KTX나 SRT보다 더 빠른 300km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내면 슈퍼카의 영역으로 뭐 놓는 이러한 견해들이 좀 많긴 했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것만 또 만족한다고 슈퍼카로 그냥 놔주는 건 아니에요. 딱 눈길을 끄는 어떤 아우라가 풍기는 디자인. 보통 슈퍼카들은 길 가다가 딱 마주치게 되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도 야, 저 차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의 생산 볼륨이 많지 않은 것. 네. 희소성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생산량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자동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카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들이에요. 이 슈퍼카가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슈퍼카, 이 역사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슈퍼카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멀리 돌아갑니다. 뭐 자동차의 탄생 역사가 지금 이제 뭐 한 1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거의 1900년대 초반부터도 이런 뭔가 월등한 성능을 도전하는 제조사들의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양산차랑 그리고 또 시합을 나가는 경주용 차의 개념이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레이스에 나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성능이 잘 나오면 결과가 잘 나오면 양산차가 더 인기를 얻기도 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레이스카들 중에서 우승을 많이 하는 차량들이 또 약간 슈퍼카 카테고리로 불리우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긴 했었죠. 1900년대 중반쯤 들어서 슈퍼카만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설마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브랜드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때 생겼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뭐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알아요. 네네. 이러한 뭐 부가티라든지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사실 이제 그때부터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되게 그리고 오래된 거군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현재 그 어떤 되게 하이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자리를 꿰차게 된 거죠. 가장 최근에 그 부가티라고 하는 슈퍼카 전문 브랜드에서 두루비옹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량이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디자인이 공개가 됐는데 이미 공개할 때
250대 생산판의 주인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자 이런 신차가 나옵니다 공개하면 그때부터 계약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제조사가 차를 공개할 때 주인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미리 그걸 다 그 전에 이미 그 브랜드의 차량을 여러 번 구매한 이력이 있다거나 약간 에르메스 같은 느낌. 뭐 그런 비슷하게 돈이 볼수 있다고 있는 살 수 거죠.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는 제조사가 사실상 살 사람들을 정하는 구조에 더 가깝죠. 그렇구나. 그러면 살짝 치사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슈퍼카들의 가격대는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시작 금액. 시작이 그렇죠. 정말 와. 비싼 모델들은 뭐 수백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이제 신차 가격이고요. 신차를 사면 보통 우리는 중고차가 되면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슈퍼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한된 공급에 엄청난 수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와 진짜. 네, 출시할 때 8억이었는데 지금 사려면 30억을 줘야 되는. 와.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상 슈퍼카에서 가격을 매긴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신차를 할 수 있을 때 사면 그거는 정말 특권에 가깝죠. 와. 나중에 저희가 라플리클리로 대박이 나서 전 시장에 한 번쯤 한번 네. 기웃거릴 수 있겠다 네, 싶은 네, 네, 정도의 네. 현실 슈퍼카 이런 것도 있을까요? 궁금하다. 이제 보통 우리가 슈퍼카라고 했을 때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슈퍼카들의 특징이 엔진이 앞에 있지 않아요. 아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엔진이 뒤에 달려 있어요. 그 운전석 바로 뒤쪽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차체 중앙 쪽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미드십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혼다사에서 나오고 있는 S660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S660. 네, 이 차는 660이라는 이름 그대로 배기량이 660cc밖에 안 되는 차예요. 경차 규격입니다, 이 차는. 오 그래요? 정말 작고 정말 그 크기도 작고 엔진도 작은. 선생님 그러면 한국에는 그런 차가 없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 한국 차 중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차가 있거든요. 일단 그 현대에서 나오는 고성능 브랜드 N이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N. 네, N. 아 그 혹시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아요. 네. 선배님 색깔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제가 타는 경유차도 N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N에서 나왔던 뭐 벨로스터 N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전기차인데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아이오닉 5N. 아. 네, 이런 알아요. 좀 현실 속의 현실적인 좀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네. 저희 둘 이미지에 맞는 슈퍼카를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뭐 예산대 없으니까 뭐 가격 없이, 한도 없이. 라플리클리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살 수 있을 만한 네. 지금은 저희 일단 둘의, 네. 휴대폰 배경화면에 배경화면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일단 세희님한테는 그 페라리의 296 모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유는요? 나 일단 그 되게 라인이 예쁘거든요. 그 가장 최신에 나왔던 하이브리드 페라리 모델인데 좀 과거 클래식 페라리의 그 디자인을 좀 다시 살린 모델들이에요. 근데 진짜 선이 좀 예쁜데 그게 되게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신영님은 약간 좀 뭐랄까 차가운 이미지도 좀 있지 않아요? 약간 차도남, 꽃미남 네. 약간 이런. 저 전혀 차갑지 않아요. 전혀 되게 차갑지 따뜻한 사람인데 하여튼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뜨거운 심장과 좀 차가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부가티의 EB110 모델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부가티 EB110. 네, 근데 이 차는 사실 이미 이제 생산은 끝났기 때문에 엄청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차량 관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파츠 같은 거를 교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 이런 걸로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타이어를 하나 교체를 한다. 좋아요. 네, 타이어 교체해 보신 적 있어요? 교체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 차에 펑크 나가지고 교체해본 적. 근데 그거 하나 엄청 비싸잖아요. 뭐 승용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좀 좋은 거 쓴다 그래도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면은 타이어 한 짝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카에 들어가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거의 짝당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뭐 들어가는 재질이 다른가요? 뭐가 이렇게 물론 재질도 달라요. 왜냐면 시속 400km로 돌아갈 때 그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고무 재질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타이어가 고속에서 엄청나게 팽창하기 때문에 정말 특수 보강 소재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또 모양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케이스가 그 부가티에서 나왔던 슈퍼카들 중에서 이제 첫 400km를 넘었던 모델이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400km 이상 한번 올라갔다 오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돼요. 한 번 주행을 위해서 타이어를 네. 근데 이제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대분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근데 또 그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이거를 매일매일 타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타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은 차의 어떤 자산 가치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세요. 탈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네. 1년에 한 200km밖에 안 타요, 주행거리가. 그러면 뭐 5년을 타도 1000km밖에 안 탔잖아요. 그러면 사실 타이어가 1000km밖에 안 탄 타이어니까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타이어 같은 경우, 슈퍼카에 들어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주행을 하지 않아도 이 고무 성분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적다고 해도 교체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하면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상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슈퍼카에 대해서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막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막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오늘 하루도 또 특별해진 느낌입니다. 이런 슈퍼카의 영역의 이야기를 그래도 보다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스테이션 B 채널, 저희 자동차 신차 뉴스, 또 이 멋진 스포츠카들이 화려하게 막 드리프트하는 액션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유익한 수업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수업 들고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